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에 대해서 쭉 배웠고요. 프레 트랜스폼 우리가 예제들을 쭉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죠. 원래 오리지널 시간 영역 신호로 다시 표현해 주는 방법들, 프레 트랜스폼 된 프레 스펙트럼에서부터 주파수 영역 표현해서 시간 영역 신호로 우리가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들을 예제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봤었던 프레 트랜스폼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 리뷰입니다. 그래서 리뷰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프레 트랜스폼은 언제 사용한다고 했죠? 우리가 non 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non 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 XT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XT는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웨이트를 우리가 xj의 오메가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주파수 오메가를 가지는 복소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그죠?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트 xj 오메가를 가지고 얘가 반복돼서 더해지는 것이죠. 이런 코사인 시그널들이 서로 다른 웨이트를 가지고 쭉 있는 것들이 다 더해져서 결국에는 어떤 임의의 시그널, non periodic 시그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이런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을 다 더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때 이 컴플렉스 웨이트 함수 오메가에 대한 이 함수를 우리가 프리 스펙트럼 혹은 프리퀀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웨이트를 xj 오메가라고 우리가 표현해 주고요. 여기서 j를 쓰는 오메가의 함수기 때문에 라지 x의 오메가라고 했었는데 j를 쓰는 이유는 이 값 자체가 복소수로 나타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j 오메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t 안에 있는 뭐의 웨이트예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웨이트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xt 안에다 뭘 곱해줘요? 마이너스 붙여진 부분을 곱해줘서 다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오소고나라는 특성 때문에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오소고나라 특성 때문에 오메가 값이 같은 지점에서만 요 xt 안에 들어있는 요 웨이트만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서 시간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앞에 있는 웨이트만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j 오메가를 구하는 과정을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프리퀀시 시그널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프리퀀시 시그널에서 시간 영역 시그널, 타임 시그널을 구하는 과정을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그렇게 우리가 나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의 시그널을 구하는 과정들을 했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프리퀀시 시그널에서부터 시간 영역 시그널을 타임 영역 시그널을 다시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3.26을 보겠습니다. 예제 3.26을 보시면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 나오고요. 우리가 렉탱귤러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 영역에서 렉탱귤러 시그널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어떤 시그널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미 다룬 바가 있는데요. 네, 프레 시리즈에서도 다뤘었죠. 결국에는 싱크 펑션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싱크 펑션 형태로 우리가 렉탱귤러 타임 도메인 시그널에서는 싱크 펑션으로 주파수 도메인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렉탱귤러 스펙트럼이라는 건 주파수 도메인에서 렉탱귤러 시그널이라는 얘기죠. 주파수 도메인에서 사각파 형태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시간 영역에서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xj 오메가가 3.26의 다음과 같은 렉탱귤러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매그니튜드가 1이고요. 마이너스 W에서부터 W까지의 밴드위스라고 하죠. 이런 0이 아닌 구간에 0이 아닌 구간으로 스펙트럼이 차지하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밴드위스를 EW를 가지는 그런 시그널이죠. 그런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인버스 플레이 트랜스폼을 했을 때 어떤 시그널이 나온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3.26 예제는 이미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한번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XT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죠? 결과적으로 XT 시그널이 어떻게 나옵니까? XT 시그널이 우리가 XT 시그널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예제 3.26에서 파이분의 W 싱크 펑션으로 주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분의 WT. 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예제를 쭉 쫓아가시면서 이 과정을 따라해 보셔야겠죠. 어디다 우리가 이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W에서부터 W까지만 값을 가지고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를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 적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T분의 사인 T 형태로 나와서 싱크 펑션 형태가 나올 거예요. 파이 T분의 사인 파이 T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싱크 펑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싱크 펑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0일 때는 어떤 값을 가지죠? 0일 때 1을 가지고요. T 값이 0이면 이 전체가 0이니까 싱크 0은 1이 되고요. 1이 되죠. 1이 된 값에서 파이분의 W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0일 때 파이분의 W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값에서 0을 지나가죠? 이 전체 값이 정수값을 지나갈 때 그때 싱크 펑션은 0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t 값이 어떤 값일 때 w분의 파이일 때 이 값이 1, 2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엔 w분의 파이, w분의 2파이 이런 값에서 0을 지나가는 그런 싱크 펑션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w분의 2파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싱크 펑션이 사이드 로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메인 로브, 사이드 로브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의 싱크 펑션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3.27을 보겠습니다. 3.27 예제 3.27을 보겠습니다. 이제 3.27에서는 이번엔 유닛 임펄스 형태의 프레이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트랜스폼을 먼저 한번 해보죠. 프레이 트랜스폼 of unit impulse. 유닛 임펄스 시그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그렇죠? 시간 영역에서 XT가 임펄스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거의 프레이 트랜스폼은 결국엔 x의 j 오메가를 구하면, 프레이 트랜스폼은 이걸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임펄스 t를 우리가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것이죠. x의 j 오메가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 t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에 마이너스 붙인 값을 시간 영역에서 해주면 그거의 웨이트만 튀어나오죠. 임펄스 안에 들어있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여러 개가 더해져 있는데,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서 더해져 있는데 그 값에 대해서의 특정 오메가에 대한 주파수의 웨이트만 뽑아내란 얘기죠. 그게 이런 수식으로 주어질 거고요. 그렇게 해주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임펄스는 항상 t 값이 0일 때만 존재하게 되겠죠. 0일 때만 1이라는 값, 0일 때만 무한대 값으로 존재하고요. 적분 값이 1이죠. 네. 그렇게 주어지니까 0이 아닌 지점에선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적분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t 값이 어떤 값일 때만 이 값이 의미가 있습니까? t 값이 0일 때만 의미가 되죠.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t 값이 0이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시간 t에 대해서는 상수처럼 주어지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에 곱하기 0 해준 값이고요.
그 값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를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지는 값은 어떻게 되죠? 이 값은 0을 집어넣은 전체 값이니까 익스포넨셜에 0승 해주면 1이 될 거고요. 당연히 1이고요. 이 값도 역시 뭐가 되죠? 임펄스를 전체 적분해 준 값은 당연히 1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1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임펄스 t의 임펄스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임펄스는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파수 영역에서 그냥 DC 시그널 1이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 영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시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임펄스 시그널이 주어지면 0일 때만 무한대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전체 넓이가 1인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임펄스 시그널이라고 했죠. 유닛 임펄스라고 했죠. 그걸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 주파수 영역에서 이 시그널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컴플렉스 사이노소이달 시그널들을 다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동일한 웨이트 1을 가지고 다 더해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임펄스 안에는 어떤 시그널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웨이트 얼마를 가지고 1을 가지고 다 더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그널들을 다 더해주면 임펄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임펄스 시그널은 동일한 컨트리뷰션을 가진다는 얘기죠. 모든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유니티 컨트리뷰션을 가지는데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프리퀀시들을 모두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이걸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이 사이에다가 모든 프리퀀시 오메가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주어지는 모든 프리퀀시의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로부터 동일한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임펄스 시그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럼 실제로 한번 어떻게 이게 임펄스 시그널이 나오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직관적으로 얘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잖아요. 그 시그널들에서 결국엔 사인 코사인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델타 t 안에 사인 코사인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각화 자료에서 제가 따로 올려드렸던 자료에서 프레이 시리즈 하면서 이런 스퀘어 펑션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코사인 사인에서부터 만들어지는지를 주기 신호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개의 코사인 사인 시그널들이 차례대로 다른 웨이트, 다른 크기와 딜레이를 가지고 더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주기 시그널을 가지는 스퀘어 펑션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펄스는 도저히 안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사인, 코사인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고요. 네, 굉장히 복잡하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코사인, 사인이 어떻게 더해져야 될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사인의 각각의 모두 동일한 웨이트 1을 가지고 그냥 코사인, 사인을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다 더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임펄스가 된다는 거예요. 임펄스 안에 모든 주파수의 코사인, 사인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냥 더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모든 주파수의 코사인 사인이 더해지는데 왜 도대체 임펄스 시그널이 나옵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가 그걸 그려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우리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어떻게 되죠? 일단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결국엔 코사인 오메가 t와 우리가 플러스 j의 사인 오메가 t로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맞죠? 예, 이 두 개의 시그널을 가진 우리가 컴플렉스 시그널을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의 각각 실수 시그널, 코사인, 사인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항상 그래프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 t에 대한 그래프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오메가 t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간 t, 사인 오메가 t를 가진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복소수 시그널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실수 시그널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복소수 시그널이에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그것도 복소수 삼각함수는 결국엔 코사인을 실수부, 허수부에는 사인 시그널을 가지는 그런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시그널을 가진데요. 모든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그걸 다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코사인 시그널을 임의의 주파수 하나에 대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임의의 주파수, 우리가 이런 여기가 뭐 2파이인 이런 시그널을 한번 생각해 보죠. 특정 주파수가 되겠죠. 2파이면 이 오메가 값은 뭐가 되겠어요? 스몰 오메가 값은 여기가 어떤 값이 되죠? 2파이인 값이 되겠죠. 스몰 오메가가 2파이일 때 이런 그림을 가집니다. 맞죠? 오메가 값이 2파이일 때 이런 값을 가지고요. 사인 오메가 t는 어떻게 돼요? 2파이일 때 우리가 오메가가 2파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한 주기로 하는 이런 사인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허수부 시그널이라는 얘기네요.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메가 값이 어떤 값이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다 우리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2파이보다 우리가 작은 주파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주파수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주파수가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작으면 더 천천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이 시그널은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변하는 시그널,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그널. 그리고 더 천천히 변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값이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값이 더 작아지면 이렇게 변하는 시그널도 있겠죠.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오메가 값에 대해서 시그널들이 있겠고요. 오메가 값이 점점 작아져서 거의 0에 가깝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파수가 0이에요. 주파수가 0인 시그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직류 시그널. 이건 지금 교류 시그널이죠. DC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점점 작아지면 오메가 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되면 t에 상관없이, 시간 t에 상관없이 항상 상수값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오메가 값이 2파이보다도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보다도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까지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면, 오메가 값이 커지면, 그러면 주파수가 커지면 시그널은 빨리 변하죠. 빨리 변하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렇게 변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빨라지면 더 빨라지죠. 더 빨라지면 뭐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더 빨라지면 더 빨라집니다. 이런 시그널이 쭉 나올 거예요. 이 사이에 쭉 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변하는 시그널. 그 다음에 더 빨리 변하는 시그널. 점점 빨리 변하는 시그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중요한 건 어떻게 해주는 거죠? 이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웨이트에 대해서 이 시그널들을 다 더해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2파이 주기에 대해서 주파수가 작아지면 이 웨이트들이 어떤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이 위쪽에 다 생기죠. 그리고 2파이보다 만약에 오메가 값이 만약에 더 커지면 그 값들이 어디 다 찍혀요? 이 밑에 다 찍히겠네요. 그렇죠? 요거보다 더 작으니까 이 빨간색 지점들은 다 여기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웨이트들을 따져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각각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그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 지점 보죠. 요 지점 보면 0하고 0을 기준으로 지나가는데 그거보다 위에 있는 값, 아래에 있는 값이 촘촘하게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웨이트들과 요 웨이트들이 서로 상쇄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0이 아닌 지점을 보죠. 0이 아닌 지점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0이 아닌 지점에서 보면 무한대까지 생각을 해주면 이 값이 0보다 작은 값으로 떨어진 비율과 이 위에 나오는 비율들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에서는 0이 아닌 지점에서 모두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0이 아닌 지점들 모든 지점에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만드는 코사인, 사인 시그널들은 다 마이너스 지점과 플러스 지점을 다 상쇄되고요. 결국에는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0인 지점을 한번 보죠. 코사인 오메가 t 값을 각각의 오메가 값을 마이너스 오메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파란색에서부터 점점 주파수가 빨라져 가지고 하는 지점을 모두 그려서 0인 지점을 관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0인 지점에서 모든 코사인 오메가 t 값이 어떤 값을 가지죠? 네, 1을 가지죠. 맞습니까? 이 지점 뭐예요? 1이죠, 1. 이 지점 1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도 1이었고요. 이 0지점에서. 그렇죠? 그럼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이런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가 무수히 많아요. 무한대계로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0일 때는 이거의 매그니튜드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가 되죠?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결국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더한 값들이 임펄스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0일 때만 무한대의 매그니튜드를 가지는 그런 값이 실수값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값이 1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다 적분해가지고 2파이분의 2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개수가 붙을 거예요. 이걸 다 해주면, 다 더해주면 실제로 이 값이 그냥 전체 적분한 값이 1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임펄스 형태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일 때만 무한대를 매그니튜드를 가지고 0이 아닌 지점에서 모두 서로 상쇄되는 지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실수부가 이렇게 임펄스 시그널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임펄스 시그널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최종 합이 얘네들을 파란색, 빨간색 그래프들을 다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0일 때만 매그니튜드가 0이 아니고 무한대로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네,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가 허수부 시그널은 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지금 허수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다 오메가 값에 대해서 1로 다 더해주면 허수부 시그널이 0이 돼야 되잖아요. 허수부 시그널은 실제로 모두 0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메가 t 값에서 오메가 값이 2파이로 났을 때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오메가 값을 만약 2파이보다 작은 값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천천히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이 천천히 변합니다.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 더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 더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 이런 시그널이 있고요. 점점 더 천천히 해서 아예 오메가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0까지 갑니다. 0까지. 그렇죠? DC 시그널인데 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가 0일 때 어떻게 되죠? 항상 0이 돼 버리죠. 그냥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까지 이런 파란색 검정색에서부터 2파이보다 오메가 값을 키우면 점점 이렇게 뒤로 눕는 이런 사인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오메가 값을 이제 점점 더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2파이보다 더 작게 하면 더 빨리 2파이보다 크게 하면 더 빨리 변하죠. 지금 작게 해준 것이고요. 오메가보다 작게 해주면 천천히 변하죠. 그리고 오메가보다 2파이보다 오메가 값을 2파이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면 더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변하는 시그널, 더 빨리 변하는 시그널들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빨리 변하는 시그널, 그리고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 이렇게 존재하겠죠. 물론 이 값은 0을 지나야 될 겁니다. 0을 지나고요. 이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겠죠. 촘촘하게.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이 시그널들을 다 더한 시그널은 어떻게 되죠? 0일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0일 때 항상 0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다른 시그널들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플러스 부분이 있으면 항상 마이너스 부분이 더 큰 프리퀀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더 큰 프리퀀시에선 자주 나타나죠. 이런 시그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트와 여기를 다 더해준 것과 이 지점을 다 더해준 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 0이 나와서 사인 오메가 t를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 더해주면 그 더해준 시그널은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t에다가 플러스 j에 0을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임펄스, 실수 시그널, 임펄스 t가 나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임펄스 안에 코사인, 사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인은 어떻게 돼요? 다 더하면 0이 돼버리니까 그 허수부가 0이 되는 것이고요. 실수부 시그널은 코사인 시그널들을 코사인 오메가 t를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다 그려놓고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축 t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죠? 네, 임펄스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주파수 대역의 시그널들을 다 그려놓고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그려놓은 놈들을 웨이트를 1로 줬죠. 1이죠. 다 똑같죠. 웨이트가. 그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더해주면 이런 임펄스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 임펄스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1이라는 의미,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는 시그널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모든 코사인, 사인,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을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고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떤 시스템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응답을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잖아요. 왜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 LTI 시스템의 특성들을 다 규명할 수 있느냐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결과 안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주파수 대역의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시스템을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